꼭 준비하세요. 1. 교과서 2. 춘향전 3차 시학습지 3. 메모장 혹은 연습장 4. 필기도구. 볼륨을 적당히 조절하고 수업할 준비를 하셔야죠. 안녕하십니까. 춘향전 4번째 시간 송태선 선생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춘향전 본문에서 판소리계 소설, 고소설의 특징을 찾아서 학습지 빈칸을 채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두 채울 수 있었나요? 이번 시간에는 저와 함께 그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춘향전은 판소리계 소설입니다. 판소리 춘향가를 소설로 변형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춘향전에는 판소리의 여러 가지 특징이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또한 춘향전은 고전소설이기도 하죠. 고전소설의 특징은 본문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먼저 지난 시간에 한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제재를 정리해 볼까요? 이 춘향전의 갈래는 고전소설입니다. 그리고 판소리계 소설입니다. 염정소설입니다. 시점, 당연히 고전소설이기 때문에 전지적 작가 시점. 성격, 평민적이며 해학적이며 풍자적입니다. 시간적 배경은 조선시대 후기, 공간적 배경은 전라도 남원입니다. 춘향전의 주제는 신분을 초월한 남녀간의 사랑, 불의한 지배계층에 대한 항거,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의 특징, 판소리의 영향으로 운문체와 산문체가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인물의 해학적 성격이 뚜렷하게 형상화되어 있죠. 남녀 사랑 이면에 인간 평등 사상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전부 살펴봤죠. 춘향전 전체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교과서의 앞부분 줄거리가 나와 있죠. 그렇지 않더라도 춘향전의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발단 부분에는 이몽룡과 춘향이 단오날 우연히 만나서 사랑에 빠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전개 부분은 실제로 춘향과 몽룡이 사랑을 키워가며 장래를 약속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춘향과 몽룡의 이별이라고 되었지만 실제로 둘 사이의 이별부터가 위기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이 이별을 하게 되고 남원부사로 변학도가 부임하며 이 고을의 가장 미인인 춘향에게 수청을 강요합니다. 닷띠! 춘향이는 오! 노! 변학도를 거부하고 열받은 변학도가 춘향을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장원급제하여 어사가 돼 남원으로 오는 이몽룡은 어느 고을에서 이 소식을 듣게 되죠. 남원에 거지 행색을 하고 나타난 이몽룡, 월매와 춘향을 만납니다. 여기까지가 위기, 그 다음부터는 교과서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과서에는 절정과 결말 부분이 실려 있는 것입니다. 장원급제한 이몽룡이 암행어사로 내려와서 변학도 생일잔치에 참석하여 어사 출도를 하고 변학도와 탐강오리를 징벌하는 장면. 결말 부분은 임금의 허락으로 춘향이 이몽룡의 정실 부인이 되고 함께 한영으로 올라가 행복하게 살았더래요. 예, 이 절정 결말 부분이 교과서 수록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교과서 본문을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들, 설화든 현대소설이든 고소설이든 서사문학이라면 사건이 중요합니다. 서사문학은 결국 특정 배경화에서 어떤 인물이 어떻게 사건을 전개하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러니 인물들이 나오면 중심 인물에 동그라미를 치고 그 인물이 어떻게 사건을 전개하는가를 꼭 확인하고 사건별로 내용을 정리해야 합니다. 교과서 본문 첫 번째 단락은 절정 첫 번째 부분입니다. 처음부터 263쪽 네 번째 줄까지의 내용입니다. 예, 변사또의 생일잔치에 이몽룡이 참석을 합니다.
구체적인 사건을 보면은 변사또 생일잔치에 여러 고을 수령들이 모여드는 장면이 먼저 나오죠. 그러고 나서 거지 행색을 하는 한 이몽룡이 잔치에 참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노 거부를 당하지만 운봉영장의 도움으로 이몽룡이 생일잔치에 참석을 합니다. 이게 절정 첫 번째 부분 263쪽 네 번째 줄까지의 내용입니다. 절정 두 번째 부분 먼저 나왔네요. 두 번째 부분은 거기부터 그 다음부터 264쪽 16번째 줄까지입니다. 이몽룡의 한시를 보고 운봉은 그가 어사임을 눈치채는 장면. 네, 구체적인 사건들을 보면은 잔치에 참석했지만 보잘것없는 상차림을 받은 이몽룡. 그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갈비 타령을 하죠. 운봉영장이 차운으로 시짓기를 제안을 합니다. 한시짓기를 제안합니다. 그래서 이몽룡이 한시를 지읍니다. 이몽룡의 한시 내용 나오죠? 예, 이것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뒷부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몽룡의 한시를 보고 운봉영장은 이 사람이 진짜 예사 사람이 아니로구나 이것을 눈치채고 관속들을 단속하는 운봉영장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까지가 절정 두 번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절정 세 번째 부분은 어떤 내용일까? 이몽룡이 어사출도를 해서 탐관오리를 징벌합니다. 탐관오리라고 잘못 나왔네요. 죄송합니다. 탐관오리들을 징벌하는 장면. 아마도 여러분들에게 나갈 때는 탐관오리로 제대로 되어서 나갈 겁니다. 탐관오리들을 징벌하는 장면. 267쪽 네 번째 줄까지의 내용. 이 장면의 구체적인 내용, 어사출도하는 장면, 그리고 어사출도 때문에 당황하는 관속들과 수령들의 모습이 아주 우스꽝스럽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몽룡이 어사 자리에 앉아서 탐관오리들을 징벌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268쪽 11번째 줄까지의 내용이 절정 네 번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춘향과 이몽룡이 재회하는 장면.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정체를 감추고 이몽룡이 춘향을 신분하는 장면이 나오죠. 어사또가 나한테 수청 들래? 수청을 요구합니다. 그렇지만 춘향은 no! 거부를 하죠. 그러고 나서 이몽룡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춘향과 재회하여 기쁨을 나누는 장면. 여기까지가 클라이막스. 예. 그리고 결말 부분은 어떤 내용일까요? 행복하게 살았더래요. 예. 먼저 남원을 떠나는 몽룡과 춘향의 모습이 나오죠. 춘향 시를 짓죠. 이 시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자세히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춘향이 이몽룡의 정실 부인이 되어서 왕에게 승인을 받죠. 그래가지고 정실 부인이 되어서 행복하게 대대에 이르도록 행복하게 살았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예, 지금까지는 춘향전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춘향전에 나타나는 판소리의 특징을 찾아봅시다. 먼저 판소리에는 소리, 그러니까 창이 있죠. 이 부분이 판소리계 소설로 변형될 때에는 대체로 운문체의 형식으로 나타납니다. 그 당시에 유행했던 운문, 그러니까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운문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시조입니다. 그리고 가사입니다. 시조와 가사는 거의 동시대에 유행합니다. 그래서 형식에 있어서 굉장히 유사성이 많습니다. 3, 4조 내지는 4, 4조의 형식을 갖추고 있죠. 이 운문체가 드러나는 부분을 찾아보면 됩니다. 원래는 더 많은데 이것이 현대어로 약간 변형되면서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여하튼 지금 현재 교과서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제일 먼저 교과서 261쪽 19번째 줄부터 20번째 줄까지의 내용 보면은 관청색 불러 다다몰리라 육고자 불러 큰 소를 잡고 예방 불러 악공을 대령하고 승발 불러 천막을 대령하라 사령 불러 자빈을 금하라 이런 것들 보면은 이게 운문체의 형식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운문, 그러니까 시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예,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면 시. 시는 의 운율은 무엇을 통해 나타나냐 하면은 반복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어떤 것의 반복이 나타나고 있을까요? 예, 그렇죠. 뭐뭐 불러 뭐뭐 하라, 뭐뭐 불러 뭐뭐 하라, 뭐 이러한 형태의 반복. 이것을 통해서 운율이 형성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은 264쪽 10번째 줄부터 12번째까지의 내용. 공방불로, 돗자리 단속, 병방불로, 역마단속, 간청색불로, 다담상단속, 목형방불로, 죄인단속, 집사불로, 형구단속, 형방불로, 장부단속, 사령불로, 숙직단속. 보니까 뭐 불러 뭐 단속, 뭐 불러 뭐 단속, 뭐 불러 뭐 단속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그죠? 그리고 공방불로, 한소리 단속, 형방불로, 사조의 운율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운율이 형성된다고 할 수 있겠네요. 사사조의 운율, 뭐뭐불로 뭐뭐 단속 이런 것들의 반복을 통해서 운율이 형성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부터는 265쪽 20번째 줄부터 266쪽 첫 번째 줄까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괴 잃고 강정 들고 병부 잃고 손편 들고 북장고라라고 되어 있는 부분까지 보면은 인괴 잃고 강정 들고 사사조가 계속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네요. 가사체가 쓰이고 있네요. 그죠? 그리고 뭐 잃고 뭐 얻을고 뭐 잃고 뭐 얻을고 이런 것들도 반복되어 있네요. 제일 마지막 부분은 어떠한 것은 뭐뭐요, 어떠한 것은 뭐라 이런 식으로 대꾸의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네. 대꾸도 반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을 통해서 운율이 형성된다고 할 수 있겠네요. 예, 그 다음 마지막 실제로는 두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먼저 268쪽 7번째 줄부터 9번째 줄까지 얼씨구나 좋을시고 전환군 좋을시고 딱 눈치챘죠? 사사조의 운율 보니까 나타나고 있네. 꿈을 깰까 염려다까지의 내용까지가 바로 사사조의 운율이 나타나고 있는 운문체가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리고 269쪽 첫 번째 줄부터 10번째 줄까지 춘향의 시 이 부분도 마찬가지네요. 놀고 자던 부영당아 너 부디 잘 있거라 3사조 내지 4사조의 반복 길이길이 뭐가 없어서 다시 보기 기약 없네. 여기까지의 이 시도 마찬가지로 4사조의 형식 그것은 바로 운문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예, 지금까지는 판소리에 있어서 창, 소리의 변형이라고 할 수 있는 운문체가 드러나는 부분을 찾았는데 또 다른 판소리의 특징, 확장적 문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슬며시 지나가도 되는 하나의 장면, 하나의 상황을 약간 더 덧붙이고 길게 늘려가지고 그 장면을 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내용. 예, 그러니까 확장적 문체를 통해서 그 장면을 극대화하는 부분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교과서 264쪽 10번째 줄부터 12번째까지 운문체의 형식에서 봤던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공방불로 돗자리 단속 뭐 불러 뭐 단속 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운봉영장이 여러 관청색들을 불러가지고 단속을 시켰다 이렇게만 해도 될 것인데 이렇게 길게 자세하게 늘어뜨려 놨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서 그 장면을 확실하게 좀 더 효과적 확대해서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여기에서 사용되는 거 열거, 대꾸, 뭐 불러 뭐 단속이 계속 이어져 있죠. 뭐 불러 뭐 단속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열과 대꾸를 통해서 상황을 사실적으로 재현하면서 생동감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네. 그러면서 뒤에 있는 서술형 어미 같은 것들을 다 생략함으로써 긴장감을 고조시켜 문장의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네요. 예, 그러니까 대체로 확장적 문체가 나타나는 경우는 대체로 운문체도 더불어 나타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 다음은 265쪽 20번째 줄부터 266쪽 5번째 줄 정도까지. 그런데 실제로는
그것부터라고 본 것보다 어사출도 이후의 장면 이라고 할 수 있겠네. 그것부터 그러니까 265쪽 세 번째 줄부터가 실제로는 시작된다고 할 수 있어요. 거기부터 266쪽 다섯 번째 줄까지 어사출도를 딱 하죠. 어사출도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당황했다. 라고 하는 그렇게 넘어가면 될 걸 가지고 출도야 하면서 아전들라 넋을 잃는 장면 그리고 또 에고 팍 터졌네 하는 장면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뭐 인계 잃고 뭐 얻을 거 이렇게 약간 운문체 형식이 나타나는 장면 그래가지고 실제로는 에고 나 죽네 라고 하는 예, 장면까지 예, 변학도가 우스꽝스럽게 나타나는 그러한 장면까지가 실제로는 확장적 문체를 통한 장면의 극대화가 표현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튼 어사출도로 당황스러워하는 상황을 과장, 물론 열거, 대꾸 이러한 수사법을 사용하여서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굉장히 우스꽝스럽게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예, 이 부분 그러니까 265쪽 20번째 줄부터 266쪽 다섯 번째 줄까지는 바로 어사출도 때문에 당황한 수령들의 모습, 변학도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우스꽝스럽게 나타난다고 했죠. 이 우스꽝스러움과 관련되는 것은 바로 풍자와 해악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바로 그 부분에 풍자와 해악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풍자가 나타날까요? 해악이 나타날까요? 인계 잃고 강정도가 어쩌라부터 물 마르다 목 들여라 라고 하는 부분까지의 내용 바로 어사출도에 당황하여 허둥대는 수령들과 변사또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 대상을 희화화 우스꽝스럽게 표현한 거야. 그런데 이것의 목적은 무엇이야? 대상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비판적인 태도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우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풍자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러한 풍자와 해악을 나타내주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 중에 언어 유희를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언어 유희가 쓰인 곳은 어떤 부분에 있을까요? 예, 메모를 두 개 쳐놨죠. 그러니까 두 부분. 교과서 263쪽 일곱 번째 줄부터 아홉 번째 줄까지에 보면 상을 발길로 탁차 던지며 운봉영장의 갈비를 가리키며 갈기 한 대 먹어지고 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갈비는 바로 사람의 갈비가 있고 여러분들 먹는 음식 맛있죠? 굉장히 갈비가 있죠.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약간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는 거야. 즉 갈비 동음이어를 활용한 언어 유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방금 전에 여러분들 확장적 문체 그리고 풍자와 해악 그 부분에서 봤던 마지막 부분 예. 추워라 문 들어온다 바람 닫아라 물 마르다 목 뛰어라 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실제로는 어떻게 표현해야 옳은 표현일까? 바람 들어온다 문 닫아라 이렇게 표현해야 맞죠. 목마르다 물들여라 이렇게 표현해야 맞죠. 그런데 이것을 서로 바꾸어 가지고 예, 언어 도치를 해가지고 예, 재미있는 표현 그러니까 얼마나 변학도가 당황스러웠으면 말까지 제대로 못해 그것을 아주 우스꽝스럽게 언어 도치를 통해 가지고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예, 지금까지는 본문에 나타난 판소리의 특징, 운문체, 확장전 문체를 통한 장면의 극대화, 그리고 풍자와 해악, 풍자와 해악과 관련해 가지고 언어 유희 부분을 찾았습니다. 이제는 추장전에 나타난 고소설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까요? 물론 시점이라고 하는 거 먼저 여기 나와 있네요. 여러분들 유인물 학습지에 전지적 작가 시점을 취하고 있다.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작가의 개입 이런 것들도 말했었죠. 이것은 좀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 그리고 구성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사건 전개 순행적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의 우연성, 비현실적인 전기적인 모습은 드러내지 않아요. 전기성은 드러나지 않는데 우연성은 드러납니다. 그런데 본문 중심 내용에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앞부분 줄거리를 보면은 예, 그러니까 261쪽 11번째 줄부터 한편 그 다음 한양으로 올라갔던 이몽룡은 어사가 되어 소식을 듣는다라고 하는 장면. 이몽룡이 이제 어사가 되어서 남원으로 내려가요. 그런데 농부들이 하필이면 바로 그때 변사또가 가혹한 정치를 일삼는다고, 그리고 또 춘향이 옥에 갇혔다는 그러한 소리를 왜 할까요? 왜? 이몽룡이 들으라고? 이몽룡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데 그 소리를 이몽룡이 들어요. 아주 우연히도. 그래가지고 어때? 극적 반전이 의 계기가 여기에서 드러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네. 우연성이 나타나는 부분이에요. 옥에 갇힌 춘향을 구해야 한다는 내용 전개를 고려할 때 의도적으로 극적인 반전을 나타내기 위해서 만들어낸 복선이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우연성 이 부분에 나타난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 서사문학에 있어서 작가의 개입이란 서술자가 특정 상황이나 문맥 등에서 설명적 이야기를 덧붙이는 것을 말합니다. 서술자는 이야기를 전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배경을 제시하고 등장인물들의 행동을 독자에게 전달해서 사건을 전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술자가 특정 상황이나 사건에 끼어들어 가지고 보태야 하는 설명, 즉 서술자 이상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작가의 개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소설에서는 좀처럼 나오지 않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고소설에서는 흔히 작가의 개입이 나타납니다. 특히 판소리의 소설에서는 시도 때도 없이 작가의 개입이 두드러집니다. 판소리의 흔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춘향전 본문에서 262쪽 6번째 줄, 그리고 264쪽 17번째 줄, 그리고 265쪽 첫 번째 줄, 그리고 21번째 줄에 누구누구 거동보서라고 하는 표현, 이 표현은 실제로 소리꾼들이 판소리 공연에서 빈번하게 청중들에게 말을 건넬 때 사용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판소리계 소설에 보면은 춘향전 본문에 보면은 시도 때도 없이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들도 작가의 개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술자가 해야 할 일을 넘어서는 그러한 개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너무 빈번하니까, 그리고 판소리계 소설이고 굉장히 자주 나타나니까 그런 것들은 빼고 편집자적 논평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가의 개입 중에서 서술자가 진행 중인 사건이나 인물의 언행 등에 대해 의견을 밝히거나 평가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서술자가 이야기를 재미있게 이끌거나 독자의 동의나 이해를 구할 때, 또는 관심을 끌기 위하여 사건이나 인물에 대해서 논평할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바로 전에 언급했다시피 고전소설, 특히 판소리계 소설에서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이 편집자적 논평이 쓰인 부분, 교과서 춘향전 본문에 어디 나와 있을까요? 한번 찾아봅시다. 먼저 262쪽 세 번째 줄. 그러니까 지화자 등덩실하는 소리에 어사의 마음이 심란하구나. 어사의 마음이 어떤가, 이런 평가, 이러한 생각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궁핍한 삶과 대비되어 변사 때의 화려한 생일잔치를 보면서 심란해진 이몽룡의 마음, 이것을 서술자가 개입해서 드러내고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편집자적 논평 첫 번째 부분.
예, 두 번째 부분은 262쪽 아홉 번째 줄. 그러니까 어찌하니 명관인가 누구에 대해서 평가하는 겁니까? 변학도에 대해서 평가하는 겁니다. 변학도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명관인가? 실제로는 명관이라는 소리야, 아니라는 소리야? 예, 반어적으로 표현하고 있네요, 그죠? 예, 변학도의 모습을 반어적으로 비꼬는 거야. 희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 편집자적 논평에서 반어적 표현, 변사또와 명관은 상관되죠? 명관이 절대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변사또가 나쁜 관리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독자의 동의를 구하고 있죠. 아주 나쁜 놈이야. 그 다음은 263쪽 첫 번째 줄에 나오네요. 많은 하는 끝말을 내뱉고는 입맛이 사납겄다, 사납겄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입맛이 사납다라고 하는 것은 이 기운이 개운치 못하다는 뜻입니다. 운봉 때문에 마지못해 이몽룡을 전지판에 끼워줬어요. 그렇지만 좀 찝찝하고 기분이 났다. 그러한 변사또의 불쾌한 심정을 예, 보여주고 있어요. 서술자가 직접 대입하면서 변사또에 대해서 예,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 263쪽 20번째 줄부터 21번째 줄까지의 내용. 백성들의 형편을 생각하고 공간사또의 정체를 감안하여 지었겠다. 예. 한시를 짓는데 이 한시의 내용 같은 것들, 한시에 대한 논평 같은 것들을 하고 있는 거야. 이몽룡의 한시가 탐관오리의 가령주구와 그로 인해 고통받는 백성들의 아픔을 감안하여 진 것이라는 사실. 그 한시에 대한 평가를 미리 싹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어요. 누구에게? 독자에게. 그리고 그 다음은 265쪽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 예, 드디어 극적 반전이 일어납니다. 암행어사 출도요. 예. 외치는 소리에 강산이 무너지고 천지가 뒤집히는 듯 초목금수인들 아니 떨겠는가. 예, 극적인 반전이면서 편집자전 논평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소리, 그러니까 어사철도의 위세를 좀 과장되게 표현을 하면서 극적인 반전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이몽룡의 정체가 공개됨으로써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는 구절, 편집자적 넘침을 덧붙여서 암행어사 출도의 위세를 과장되게 표현하고 있다. 예, 그리고 268쪽 12번째 줄을 보면은 결말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춘향의 높은 절개 광채 있게 되었으니 어찌하니 좋을성가.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떤 내용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춘향이 옥에 갇혀 고초를 겪게 됐어요. 그런데 어사출두로 해갖고 예, 춘향이 옥에서 나오고 예, 이몽룡과의 사랑마저 성취되었어요. 참으로 이러한 모습을 통해 가지고 춘향의 높은 절개 빛나게 되었어. 참으로 좋아. 이러한 상황 참으로 좋은 거야. 라고 앞에 나와 있는 상황 같은 것들을 요약적으로 정리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들어갈 시간이야.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예, 고소설의 또 다른 특징, 행복한 결말, 해피엔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것은 269쪽 12번째 줄부터 끝까지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정렬분위로 봉하고, 길이 전하더라라고 하는 끝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예, 춘향과 몽룡의 사랑, 신분을 초월한 사랑이라고 했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을 했죠. 지난 시간에 춘향은 원래 천민이야. 기생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 천민과 양반 사이의 사랑, 이것은 용인되지 않았어요. 단지 갖고 노는 여인으로 취급했어요. 이러한 천민과 양반의 사랑은 여인 그런데 이러한 신분을 초월한 사랑이 사회적으로 왕이 승인하잖아요. 승인을 받고 대대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나져요. 그러니까 고전소설의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행복한 결말 구조, 행복하게 살았더래요.
예, 3차 시 학습지 내용을 전부 다 끝내려고 했는데 시간이 여의치가 않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겠네요. 기분 좋죠? 6. 등장인물, 사건, 행동 이 부분의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과 덧붙여서 여러 가지 책에 있는 활동 정리 같은 것들 있죠? 활동 문제 같은 것들 있죠? 소단 열기 문제 그리고 또 옆에 나와 있는 자잘한 문제들도 있고 그리고 학습 활동도 있네요. 그죠? 예. 그런 내용들 다 한번 풀어갈 테니까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는 교과서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꼭 풀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곧 있으면은 여러분들이랑 보고 수업을 할 것 같네요. 아, 기분이 좋네요. 여튼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